자, 20단원 인체의 방어작용입니다. 우리가 19단원에서 인체의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인체에 무엇이 침입할 수 있는가, 외부 침입 조건, 침입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는가가 20강의 내용이에요. 자, 재밌는 건 A단원에 보면 1차 방어작용이라고 돼 있고 B단원에 2차 방어작용이라고 돼 있고 면역반응의 예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뮨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뮨? 이뮨 시스템. 네, 이뮨 시스템. 그 면역이에요, 면역. 알고 있어요. 자, 안 물어봤고요. 자, 1차 방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몸이 외부 침입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자, 1차 방어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어? 비특이적 방어작용. 아니죠. 비특 이적 방어작용이. 무슨 소리예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죠. 오, 완성네요. 자, 이거 이거 뭐예요? 자, 특이적.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거죠. 근데 비가 아니라 특이하지 않은 방어죠. 그렇죠.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고 하는 녀석을 막을 수 있는 A-라고 하는 무기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무기로 그냥 적을 그냥 공격하는 거야. 뭐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1차 방어겠지. 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일단 맞고 보는 거예요. 응? 자, 좋은 친구면요. 특징. 병원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네. 인식하여 병원체를 폭넓게 감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공통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인식해서 병원체를 폭넓게. 자, 이 폭넓게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폭넓게라고 했기 때문에 1차 방어작용의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설명이 돼 있죠. 뭐라 돼 있습니까? 초록색이 있나요? 선천적으로 가지는 안 읽을 거죠? 아니 없어요. 초록색으로 된 게. 없어요? 진짜 선생님 책 달라요. 아,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구나. 아 뭐예요? 색깔은 선천적으로 가지는 면역을 1차 방어작용 혹은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1차 방어,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 선천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면역. 네. 처음 발현되는 그런 면역, 그런 거죠. 네.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이전의 병원체의 침입 여부에 상관없이 방어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적이 침입하면 무조건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이 그 적군한테 정확한 대응 방법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쏘는 거야. 그래서 격추가 되면 좋은 거죠. 그쵸? 하지만 안 돼요. 자,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2차 방어. 그렇죠. 자, 질문하세요. 그게 약간 무릎에 상처 나거나 이러면 따끔한 게 그거죠. 따끔이요? 따끔. 아니 무릎에 상처 났을 때 이거 따끔따끔한 게 싸워가지고 그런 거죠. 그 부분이 뜨끈뜨끈해지는 거, 따끔따끔 말고 그 부분에 열이 나는 거는 면역작용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근데 따끔따끔한 게 걔네들이 싸워서 따끔따끔한 건데. 따끔따끔은 보통 소독약을 바를 때 따끔거리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종류. 1차 방어작용의 종류. 1차 방어의 물리적, 화학적 방어체계. 네, 뭐가 있어요? 장벽.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방어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랑 점막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몸의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두 번째. 분비액. 분비액. 침. 소화요소. 올락올락 눈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요소를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뭐 들어가면 왜요? 선생님은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데요? 눈물을 왜 슬플 때만 흘린다고 생각하시죠? 아, 하긴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그대와 같은 냉혈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눈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침, 소화효소, 눈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 방어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죠. 막 눈이 따끔거리거나 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눈물이 이렇게 막 나잖아요. 그렇죠? 아, 눈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뭐 들어간 것 같아 하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1차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외부에 뭐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 눈물을 씻겨내야지. 네, 씻어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장균 등에 의한 방어 체계. 대장균 나쁜 건데. 자, 그런 건 이제 잘 모를 때 그러는 거죠. 아 진짜 나쁜데. 자, 대장균은 그러면 헬리코박터 프로 아니 그거는 위구나. 대장균 뭐였지? 헬리코박터는 진짜 나쁜 건데. 자, 그 뭐였지? 그거 있잖아요. 그 불가리스 같은 거. 네. 그게 대장균 같은 경우는요. 좋은 대장균이 있고 나쁜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이 대장에 있는 균이죠. 네. 그런데 좋은 것들은 말 그대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거기 있는 것들을 분해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살아서 장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프로바이오스틱. 네네, 그런 거. 그런 것들 대장균을 먹어주는 게 말 그대로 대장에 걔네들이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유산균이랑 다른가요? 유산균? 정확하게 난 유산균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유산균? 유산균 몰라요? 아니, 유산균은 알죠. 근데 대장균과 어떤 관계인지는 찾아보면 네이버가 알려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내부 방어 체계는 뭐죠? 식세포에 의한 식균 작용과 인터페론. 인터페론이 뭐래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신호 분자로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 다음 보체 단백질과 같은 항균 단백질, 자연 살생세포, 염증 반응 등에 의한 방어체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 예를 들면 폭넓게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범용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2차 방어작용은 무슨 방어작용이라고 돼 있어? 특이적 방어작용. 자,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범하다는 거죠. 어떤 녀석에 구체적으로 딱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 특이적이라는 말이 사실 이 앞단원에서 한번 나왔었어. 무슨 단원 할 때 나왔었지? 7. 7단원? 7단원이 뭐였는데? 미천 드러나죠, 미천.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선생님은 단원 그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특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단원에서 나왔었어요. 무슨 단원이? 호르몬. 아, 호르몬에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신경과 호르몬을 배웠었잖아요. 우리 몸이 신호를 전달할 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했어.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호르몬이 작용해서 여기에 하는 경우,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는 좀 운동에 좀 알맞은 경우에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막 동공도 확장되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춥거나 이럴 때는 티록신이 나와가지고 세포호흡을 촉진하지. 그러면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둘 다 우리 몸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건데 하나는 호르몬으로 하나는 신경으로 했었잖아.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호르몬이 이동하는 통로가 어디라고 했었지? 신경. 호르몬이랑 신경은 다른 거예요. 아, 혈액이요. 혈액이죠. 그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특이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만 딱 작용이 된다. 네,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보는데요. 아마 찾아보면 분명히 거기 써 있겠죠. 없는데. 본인이 못 찾는 걸 선생님 탓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럼 이따 찾아줄게요. 특이죠? 없는데. 있으면 그 부분 10번 써오는 겁니다. 자, 2차 방어작용 한번 읽어볼까? 특징. 말고요. 아, 침입한 병원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면역을 2차 방어작용 혹은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한다. 자, 아까는 선천성, 지금은 후천성, 그죠? 네. 2차 방어작용은 각 병원체의 특정 구조를 감지하여 해당 병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한다. 자, 여기 나와있죠. 특정 구조를 감지한다. 그래서 방어를 한다. 그러니까 특정 구조에만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특이적이다. 네. 계속해보자. 특징.
병원체의 특정 부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병원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며 면역 기억 능력이 있다. 네, 병원체의 특정 부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경비원인데 경비원이 수상한 남자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뭐 요만한 꼬마애나 아니면 어떤 여성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어떤 할머니나 딱 붙잡고 왜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건 편견이죠. 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네. 편견이 편견인데. 자, 계속 합시다. 그래서 혹시 스파이가 그렇게 분장하고 오면 어떡해요? 네, 아파트에 스파이가 와서 참 이득이 되겠네요. 그죠? 네. 아.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네, 1차 방어 작용에 비해 방어 작용이 느리게 나타난다. 그렇죠. 자,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 구분할 수 있고 자기 그러니까 물질이 전기 이런 거죠. 아니 자석 이런.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그렇게 아세요? 그럼 뭐예요? 자기의 물질과 자기가 아닌 다른 물질이에요? 설마 그거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자의 몸, 그러니까 그 몸 할 때 기자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 내부의 물질과 우리 몸 외부의 물질 혹은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반응하는 그 기관 내에 존재하는 물질과 기관 외의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자석 말고. 알겠어요. 네. 그냥 자기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네, 어쨌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맞아요. 네. 자, 그다음 어디였지? 아, 다 읽었잖아요. 1차 방어작용에 비해 방어작용이 느리게 나타난다. 읽었잖아요, 아까. 구별할 수 있고까지만 읽었죠. 아닌데? 자, 종류. 세포성 면역. 아니, 2차 방어작용은 T 림프구와 B 림프구에 의해 일어난다. 자, T림프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T 림프구는 가르쳐 드릴까요? 가슴샘에서 분화가 완성된다.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로 붙는다. 네. 자, 일단은 면역작용 중에 2차 방어작용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습니다. 자, 세포성과 그 다음에 체액성이 있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세포성 면역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의해 일어난다.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여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가 분비한 사이토카인에 의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된다. 네.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항원에 감지된 세포와 직접 접촉하여 세포의 구멍을 뚫고 가수 분해 효소를 집어넣어 세포를 파괴한다. 네. 그래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분열하여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세포성 면역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맞죠? 네. 지금 보면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지금 그림에서 위로 가는 건 세포성 면역, 아래로 가는 건 체액성 면역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이것을 지금 관장하는 건 무슨 림프구예요? T. T림프구죠. 자, 대식세포가 항원을 삼킵니다. 그쵸? 네. 자, 보세요. 이게 되게 특이한데 한번 볼게. 일단은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라고 하는 건 먹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팩맨 같은 거 해봤죠? 대식세포가 있으면 여기 병원균 나쁜 거. 백혈구 같은 건가요? 백혈구랑 먹는다는 점에선 비슷한데 얘는 정확히 말해서 먹어서 뭘 하는지가 조금 달라요. 한번 보세요. 먹습니다. 먹으면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지? 네. 자, 별표. 요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 대식세포가 항원을 삼켜. 그지? 네. 먹은 후 병원체의 일부 조각을 자신의 세포막에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먹죠. 딱 먹어서 그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별처럼 생긴 부분을 자기의 세포막에 제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포막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와, 신기하죠? 이 대식세포가 세포막에 이러한 항원의 일부를 제시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특정한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하여 활성화된 후 빠르게 증식하여. 네, T림프구가 여기 와가지고 붙어요. 붙는데 어떻게 붙냐면 딱 와서 붙을 때 요런 모양을 기억하고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맞게. 네, 딱 맞게. 와,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지금 T림프구가 요런 모양을 찍어가는 거예요, 도장을. 네. 그 다음에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어 해당 항원 감로에 감염된 세포들을 직접 공격하여 제거한다. 그렇죠. 자,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 자,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된대. 그래서 자, 보세요.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되고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직접적으로 어택을 하는 거예요. 세포성 면역.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직접 항원을 공격한다고. 다시 한번.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이 보조 T림프구가 증식하고 보조 T림프구의 영향을 받아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직접 항원을 어택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직접 항원을 어택한다고. 네. 자, 그러면 감염된 세포가 있죠. 네. 그래서 일부 T림프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한다 써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세포성 면역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체액성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활성화된 T림프구가 있었죠. 보조 T림프구. 네. 그거의 도움을 받아서 뭐라고 돼 있어? B림프구가 활성화되면. 특정한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들이 있죠. 네. 지금 얘랑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랑 보조 그러니까 B림프구랑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야. 연합을 해요. 자, 연합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를 분화된다. 그렇죠. 자, 특정한 B림프구가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분열을 막 해. 그러면 기억세포가 있고 형질세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렇게 지금 연합체 자체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되는데 지금 좀 더 읽어보면 기억세포는 뭐래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분화된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여 분비하며 이렇게 됐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기억세포는 조금 이따 쌤이 얘기해 줄 건데 중요한 건 이 형질세포예요. 형질. 이 형질세포는 뭐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 형질세포는 보조 T림프가 지금 요 모양을 따냈지. 네. 그런데 이 형질세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다가 형질세포라고 하는 건 이런 뚜껑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뚜껑. 여기 지금 B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가 지금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기억, 그 다음에 형질 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형질세포는 뭐로 변하냐면 이런 뚜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체라고 하는데 항체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이렇게 생긴 것들. 지금 이 항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별 모양이었잖아. 그치? 네. 이 별 모양에다가 얘네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끼워지는 거야. 그래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범죄자들 보면 왜 발에다가 쇠고랑 같은 거 차잖아. 이 항체가 바로 여기 이 항원에 대해서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 세포성 면역은 뭐였어? 이 보조 T림프구의 영향을 받아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직접 가서 때려 잡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 보조 T림프구의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랑 합쳐져서 기억이랑 형질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형질이 좀 더 분화돼서 항체가 되고 이 항체가 여기다 족쇄를 채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택하는 경로가 다양한 거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분비된 항체는 항원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체액성 면역 작용이야.
그러면 기억세포는 어떻게 될까? 기억세포는 이 자료 2에 나와 있는데 기억세포는 뭘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기억을 해놓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지. 그런데 매번 환기철마다 뭐 찾아오는 감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근데 똑같은 감기가 아니야. 바이러스의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감기를 한번 이겨내잖아? 그럼 그 종류의 감기는 안 걸려. 처음에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감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몸이 별이라고 하는 감기의 이 별 모양을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세포에 기억하고 있다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걸 바로 만들어내서 바로 갖다 붙여버려요. 그럼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감기균이. 근데 매번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건 처음엔 별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세모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네모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가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기억도 한다는 거. 신기하죠? 네. 자, 그렇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왼쪽 페이지로 다시 넘어오면 자, T림프구는 항원이 침입하면 세포 독성 T림프구,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 두 개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쵸? 네. 특별히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더 활성화하고 항원에 감염된 세포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B림프구는 T림프구에 의해서 증식 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내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연합한다고 했는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야, 너 빨리 더 늘어나봐. 이렇게 하는 거야. 찔러가지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늘어나죠. 슉슉슉슉 늘어나요. 그런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있는 형질세포는 아까 족쇄를 만드는 애들이고요. 기억세포는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해놓는. 네, 기억해 놓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반응의 예 한번 읽어봅시다. 응집 반응. 네. ABO식 혈액형의 반경. 네. 응집 반응은 일종의 항원 항체 반응이다. 네.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네. ABO식 혈액형의 판정.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항 A 혈청과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항 B 혈청이 각각 혈액형 판정 대상자의 혈액을 떨어뜨려 응집 반응 여부를 통해 판정한다. 네. 저 이거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한생연에서 음. 제 피 손에서 따가지고 네. 아팠겠네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딸깍하면 여기 울었어요? 아니요. 울었겠죠. 좀 더 씩씩해지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AB형이 나왔죠. 아, 그래요? 저 원래 알고 있었는데 A형. 그래서 그랬군. 왜요? 아니에요. 아 왜요? 자, 아니요. AB형 좋은데 네, 좋아요. AB형 좋죠. 선생님 B형이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혈액형 자, 요 표가 참 중요해요. 혈액형 A, 혈액형 B, 그 다음에 혈액형 AB, 혈액형 O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기 응집원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응집소라고 돼 있죠. 네. 자, 보면 응집원은 여기는 베타, 여기는 알파, 여기는 없고요. 아, 응집원이지 이거. 선생님 잘못 썼는데. 응집원 A, 여기는 A, 여기는 B, B, 여기는 AB, AB, 그 다음에 여기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응집소는 베타,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없음. 없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있죠. 네. 자, 이 응집원과 응집소는 무슨 개념이냐면 응집원은 항원의 개념이에요. 항원. 그 다음에 응집소는 뭐냐면 항체의 반응이에요. 항체. 알겠습니까? 항원과 항체예요. 그러면 항체는 항원을 공격하는 애죠. 얘가 바로 공격하는 애고 얘가 바로 이물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응집원이랑 응집소가 다 들어있으면 이물질과 공격하는 애가 다 들어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말하는 이물질과 공격하는 애라는 건 다른 피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이물질로 여기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보세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자료 3번 한번 볼까? 네. 자, 항 A 혈청이라는 게 있죠. 네. 항 A 혈청은 뭐예요? 응집소에 알파가 들어있어 이 혈청과 응집반을 일으키면 응집반 A가 존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형인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B형인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내 피를 딱 따다가 여기다 똑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요, 여기에 응집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즉 피가 굳는다는 얘기야. 뭉친다는 얘기야. 여기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반응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내가 B형이죠. B형인데 지금 B형은 응집소를 뭐를 갖고 있어요? 알파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응집소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내 피에서 내 피가 다른 데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누구라고? 이물질의 역할을 하는 응집원이라고요. 그럼 선생님 피를 따다가 여기다 딱 떨어뜨리면 내 피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응집원 B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알파 베타에서 눈치챘겠지만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는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애고요.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는 B라고 하는 응집원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애야.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에는 어떤 응집소가 들어있으면 돼? 베타. 그렇지. 여기에는 B형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베타 응집소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베타 응집소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걸 띄어다가 딱 하는 순간 이 B형에 막 반응하겠지. 이물질, 얘네들이 이물질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거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막 뭉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 알파 응집소가 들어있겠지. 네. 알파 응집소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공격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응집소가 여기 막 있으면 A형이 여기를 딱 떨어뜨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퀴즈. 그대의 피를 여기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 반응도 없어요. 둘 다 일어나겠죠. 왜냐면 넌 AB형이니까 너는 응집소는 안 갖고 있고요. A 응집원과 B 응집원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너는 응집원이라고 하는 이물질, A라고 하는 이물질과 B라는 이물질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 부자님. 그렇죠. 이물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자죠. 그래서 여기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뭉치고 여기도 뭉쳐요. 선생님은 베타 응집원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뭉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보자. 선생님 피는 B형이죠. 너의 피에 수혈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수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같은 혈액형의 피라고 할지라도 자기 피가 아니면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거든. 우리 몸은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으로만 보자고. 선생님 피를 네 피에 수혈을 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몰라요. 괜찮겠죠. 뭐. 괜찮겠지.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이건 그냥 이론이니까 들으세요. 자, 선생님 피에는 베타 응집원이 있죠. 그런데 본인의 피에는 이 공격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격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만약에 여기 베타 있었으면 얘를 공격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공격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자. 선생님이 A형한테 수혈해 줄 수 있을까? 아니요. 왜 안 되지? 다 죽어요. 다 죽죠. 왜 그렇습니까? 왜? 피가 들어가는 순간 이 베타 응집소가 공격. 이 이물질을 공격하죠. 몸에 있는 모든 피가 굳어요? 그래, 아니 들어가는 피가 다 굳죠. 다 굳어서 혈관이 막 막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치명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마더 테레사 같은 피는 무슨 피일까? 아, O형이죠. 제일 욕심 많은 피가 AB형이죠. 왜냐면 AB형은 받을 수만 있고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욕심쟁이죠. 좋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왜냐면 이렇게 얘도 주는 거 되고 얘도 주는 거 되죠. 왜냐면 얘가 없으니까. 근데 O형은 제일 희생정신이 뛰어난 피죠. 왜 그렇습니까? 받지도 못해요?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 얘가 들어오면 알파가 공격하고 얘가 들어오면 베타가 공격하고 얘가 들어오면 알파 베타 다 공격하잖아. 대신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O형은 누구한테라도 P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모자른 P는 RH-형 O형입니다. 제일 희귀하죠. 비싸게 팔려요, P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네. 네, 그래서 RH 혈청 예를 들면 무슨 혈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특별히 RH는 뭐냐면 이것도 혈액형의 방식인데, RH 혈청의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RH 플러스예요. RH 마이너스는 응집 반응을 안 일으키겠죠. 자, 그렇다는 거고, 자료 2번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료 2번은 아까 선생님이 기억세포 얘기한 적 있죠? 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지? 띠용, 그 다음에 띠용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띠용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까만 거는 먼저 1차 침입을 했었을 때 요렇게 해서 최고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싹 줄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면역세포의 양이죠? 맞습니까? 혈중 항체 농도니까. 항체라고 하는 건 싸우는 애라는 거지. 항원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애고, 그럼 항체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건 물리쳤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다음번 침입을 했을 때는, 잘 보세요. 양이 원래 생성됐던 것보다 얼만큼 생성이 돼? 2배. 2배 거의 이상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빨리 생성이 된다고. 이건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가 비림프구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거 기억하고 있지?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 상황에서 다른 애가 새로 들어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또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낮아진다. 근데 얘가 나중에 또 들어오면 이렇게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